줌 프로그램 안에서 강의를 들을 때 어떻게 하시면 조금 더 잘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지, 특히 외부 모니터. 자, 지금부터는 줌 프로그램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동안 알아두시면 조금 더 유용한 것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들어와 보시면 사실 이것저것 눌러보면 돼요. 여기 보면 오른쪽 밑에 있는 회의 나가기만 안 누르시고 다양하게 눌러보시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발표자 보기 모드예요. 즉 발표하시는 분이 메인으로 크게 나오고 위쪽 라인에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 그 중에 저도 보이죠. 이렇게 저의 모습 포함해서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의 것들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사람 것만 크게 말고 전부를 보고 싶다. 어떤 전부? 참석하시는 분들의 전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갤러리 보기가 있습니다. 갤러리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실 수 있고, 다시 발표자 모드로 가고 싶다. 발표자 보기 눌러주시면 말씀하시는 분의 화면을 크게, 또는 호스트, 그러니까는 강의 진행하는 곳에서 크게 띄워주고 싶어 하는 화면이 메인으로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을 보시면 되고, 왼쪽 아래쪽에 음소거는 누르면 해제가 되고, 클릭을 하면 내 음소거가 나가게끔 매개할 수도 있는데, 수업할 때는 꺼두시는 게 좋고요. 저희가 이제 그 주최 측, 그 다음에 영상팀 내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의 마이크를 켜고 끄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외에는 별도로 열지 않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 소리가 막 한 번에 들어와 보니까 완전 정신없어.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비디오 역시 왼쪽 아래를 눌러주시면 중지돼서 화면이 안 보이게끔 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내 얼굴이 보이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잠시 꺼두시는 건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강의 중에를 꺼두시면요, 저희가 누가 듣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나가기가 실행될 수 있으니 그때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어주시면 다시 화면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초대는 따로 안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어차피 모르는 사람은 입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참가자 클릭해 보시면 어떤 분들이 참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머지 두 개는 제 게 아니고 지금 광미나 나라고 되어 있는 이게 제 거예요. 이게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름 바꾸겠습니다. 들어올 때 이름을 못 바꿨어 라고 하신다면 여기에 참가자, 다시 참가자를 지금 없어졌죠. 클릭하면 옆에 참가자가 보이고요. 여기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름 바꾸기가 나와서 여기에서 이름 바꾸고 있어요. 네오비, 애니오비.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못 바꿨어 미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더보기 눌러주시면 이름 바꾸기, 다시 지우고 이름 바꾸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공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그 활성화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채팅창이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기에다가 채팅창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다가 뭔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하거나 하는 거 있으면 여기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손들기 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손 내리기 뭐 이런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었는 거를 다시 닫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참가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참가자 없어지고, 채팅창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없어져요. 아니면 여기에서 왼쪽에 삼각형 있죠, 얘 누르고 닫기 누르셔도 없어집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안에서 다양한 걸 할 수가 있고요. 가끔 이걸 어떻게 해서 하더라? X 하면 나가게 되죠. 나가게 하시면 안 돼요. 취소. 가끔 이렇게 작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화면이 잘 보이는데 안 보여요. 이게 최소화한 거예요. 얘를 여기 최소화된 화면 끝내기 얘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화면이 커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 앞에 있는 요 짝대기 눌러주시면 화면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얘를 누르면 그 화면이 작게 되거든요. 얘를 다시 키우고 싶어요. 여기 있는 최소화된 비디오 요거 하시면 다시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 알아봤고요. 특별한 건 없어요. 하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되고,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저희 수업이 그냥 단순히 듣고 교재 필기하면서 따라가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 컴퓨터 실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그죠?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이 화면을 보면서, 그리고 인터넷 창을 띄워서, 또 인터넷 창도 이렇게 크게 띄웠어. 그러면 덮여서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답답해.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윈도우 키 누르고 그다음에 화면을 반틈, 그러니까 이 큰 화면에서 반반 쪼개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 전체 화면이 있으면 여기를 반틈 나눠서 여기에는 화면 보고 여기에는 그 컴퓨터 실습을 하는 거예요. 방법은 화면을 작게 줄여가지고 뭐 이렇게 오른쪽에 컴퓨터 실습하는 화면 놓고 왼쪽에 화면 보기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서 얘 보면서 얘를 실습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처음에 할 때 이거 있으면 도움이 돼요 라고 했던 기억나세요? 예. 모니터. 얇은 거, 이런 거 있으시면 좋고요. 이거 말고도 PC 모니터 있으시면 PC 모니터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얘를 연결해서 두 개의 화면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PC 모니터든 이러한 얇은 모니터든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전원선, 그리고 또 하나 컴퓨터와 이 모니터를 연결하는 잭이 있어야 됩니다. 요런 HDMI 선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떠한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다른데요. 지금 보통 요렇게 큰 게 큰 HDMI고요. 큰 HDMI, 그다음에 뭐 중간, 미들 HDMI, 그다음 작은 마이크로 HDMI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꽂아보면 알아. 꽂아보면 알고요. 어쨌든 내 사용하는 컴퓨터와 그다음에 모니터에다가 연결해서 붙여주는 거고요. 컴퓨터, 그러니까 일반 데스크탑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니터를 하나 더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데스크탑의 뒤쪽에 보면 하나 더 꼽는 데가 있습니다. 걔를 확인해서 꽂으시면 되고, 이렇게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 노트북은 또 그게 없어. 뭐가 없냐면 HDMI 꼽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또 저는 C타입이라 요런 젠더가 따로 있거든요. 이 젠더를 연결해서 써야 되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PC를 쓰시는 분들,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잘 찾아보면 이렇게 생기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나머지 모니터, 새로운 모니터를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까 이 선이라고 했죠. 이 선을 여기에다 이렇게 잘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일반 PC 쓰시는 분들은 PC의 뒤에 모니터 꽂은 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 잘 맞춰서 찾아서 꽂으시면 되고,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HDMI 꼽는 게 있으니 그 위치를 찾으셔서 거기에 맞춰서 딱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에서 나가는 거 선 하나 꽂고 새로운 모니터에다가 선을 꽂아주시고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C타입이라서 C타입으로 전원 공급과 그다음에 화면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노트북을 쓰느냐, 어떠한 모니터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저는 되니까 일로 해볼게요. 그래서 전 C타입이 되니까 C타입 꽂고, 그리고 나서 모니터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꼽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맞춰 꽂아주시면 돼요. 제가 사는 아니지. 저희 교수님께서 사신 노트북, 모니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C타입 중간에 꽂으면 전원이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지금 선을 양쪽 사이에 꽂은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여기랑 선을 꽂은 거고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었으면 지금 저처럼 바로 확장 모드로 돼서 되어도 참 좋은데, 선을 연결했었을 때 화면 두 개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화면이 똑같이 두 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오른쪽과 왼쪽이 지금 화면이 똑같은 게 나옵니다. 이게 복제 모드예요. 복제 모드. 그래서 이 복제 모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장 모드로 바꿔주셔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지금 똑같은 게 두 개 나오잖아요. 우린 똑같은 걸 두 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넓게 보고 싶은 거야. 넓게 해서 한쪽은 그 화상 강의용으로 쓰고 한쪽은 뭐 하고 싶죠? 실습하는 모니터용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오른쪽 아래 눌러주시고 다른 화면의 표시 보이세요? 다른 화면의 표시 여기를 선택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뭘 선택하냐면 확장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장 선택해 주시면 얘가 이렇게 화면이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게 어느 건지 헷갈리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복제 또는 확장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디스플레이, 보면 디스플레이 확장, 디스플레이 복제가 있어. 뭐 해야 된다고요? 확장. 되어 있는 상태에서 1번, 2번. 자, 헷갈리죠? 식별을 눌러보면 대표님이 보고 있는 모니터에 번호가 뜹니다. 지금 오른쪽이 1번이고 왼쪽이 2번인 거예요. 그러면 1번이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1번이 왼쪽에 있어야 돼. 근데 저는 위치가 바뀌었죠. 이렇게 위치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식별 1번, 2번. 위치 똑같이 됐죠? 오른쪽이 1번, 왼쪽이 1번, 2번. 1번, 2번. 안 보이나? 보이는데 다시 식별. 내가 보고 있는 번호가 몇 번 모니터인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노트북의 모니터가 1번이고 외부 연결한 게 2번으로 바꿨습니다. 적용.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 사이로 움직이거든요.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여져. 이렇게 해서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마우스를 왼쪽으로 옮겨보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옮겨보면 끝까지 갈 때가 있어. 반대편 모니터로 갈 때가 있어. 그곳이 내 모니터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만 더 이해를 도우면 오른쪽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디스플레이 설정을 가면 식별을 눌러보면 내가 보고 있는 게 1번, 2번이 1번 모니터가 뭔지 2번 모니터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위치를 바꿀 수 있다. 만약에 1번을 왼쪽으로 하잖아요. 2번은 오른쪽으로 해. 식별을 눌러.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1번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2번이 있는데 컴퓨터상에는 1번이 왼쪽에 있고 모니터 2번에 있죠. 그러면 반대편 모니터로 넘어가려면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려면 오른쪽으로 화면이 마우스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마우스가 오른쪽 적용을 해야 되는 거야. 마우스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반대편 모니터로 간다는 의미예요. 반대편 모니터가 2번이었잖아요. 이해되세요? 반대편 모니터가 2번이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는 반대편 모니터 식별 다시 현재 내가 지금 위치 배치한 게 반대편 모니터가 2번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죠? 2번 있죠? 그러면 차라리 얘를 이렇게 맞춰줘. 해서 식별하면 1번, 2번,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거랑 1번, 2번 지금 똑같이 보여야 되는데 되죠? 그다음에 적용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2번 가려면 내 노트북의 모니터에서 반대편 모니터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왼쪽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안 가는 거니까 왼쪽 움직여 볼게요. 왼쪽. 뭐 이렇게 해서 양쪽 모니터의 위치가 뭐가 뭔지를 조금 더 알고 하시면 편해요. 왜냐하면 반대편 모니터로 넘어갈 때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 제가 천천히 아니면 상세히 좀 잘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걸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컴퓨터 모니터에서 마우스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번 끝까지 움직여 보세요. 끝까지 움직여 보시면 얘가 어디로 했었을 때 오른쪽으로 해야 반대편 모니터로 넘어가는지 왼쪽으로 해야 반대편 모니터로 넘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왼쪽으로 내 노트북 기준이에요. 내 노트북 기준으로 왼쪽으로 하니까 외부 모니터로 가고 외부 모니터에서 오른쪽으로 하니까 내 컴퓨터로 오고 하는 거를 확인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빨간색 점을 가지고 확인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어쨌든 모니터를 두 개를 붙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의 모니터는 뭐 하죠? 하나의 모니터는 강의를 보는요. 나머지 하나의 모니터는 실습하는요. 그래서 지금 얘를 최소화되어 있으니까 얘를 키워서 크게 한 다음에 이거를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될까? 왼쪽으로 옮기면 가죠. 왼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왼쪽 모니터에서는 지금 왼쪽 모니터에서는 강의를 보시고 오른쪽 모니터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되셔야 되는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해보면 처음에 낯설어서 그렇지 잘만 만져보시면 그리고 마우스를 계속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감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 열어서 여러 개로 왔다 갔다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모니터가 하나인 거를 한 컴퓨터에 모니터가 두 개 연결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둘 중에 한 개는 뭘로 쓴다? 강의 보는 강의용으로 쓰시고 나머지 한 개는 내가 그 강의를 보면서 따라하는 실습용으로 쓰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열어두시면 수업을 들으시면서 실습을 따라오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모르겠네요. 다시 기회가 되면 다시 촬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실습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줌을 활용해서 화상 강의를 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제일 처음에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줌 프로그램 안에서 강의를 들을 때 어떻게 하시면 조금 더 잘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지, 특히 외부 모니터, 이제 하나 더 모니터를 붙여서 사용하는 방법까지를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고 강의 들으실 때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잘 함께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